한파로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라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취약계층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는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연탄값도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겨울을 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사랑의 모금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모금 현장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동두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낭비성 예산 편성을 막은 점이 주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최근에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 손성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취약계층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도 3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각 가정까지 오는 연탄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 연탄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8장, 9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까 봐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방 한 칸에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지 못하고 저는 지금 돈도 못 벌고 있고 넉장 가지고는 조금 방에 그게 뜨겁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넉장 때도 요 정도인데 한겨울 되면은 이제 한 5장 정도 떼야 되겠죠.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북 예천 연탄은행은 개인 후원자 69명, 10군데 기관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9월, 10월에 걸쳐 35만 장의 연탄을 기부받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0만 5천 장이 전부입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1년에 우리 예천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맡아주었다 한다면 이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 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네, 어렵게 겨울을 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모금 활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이웃들을 위해 모금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은 지역을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나눔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포천시 체육공원을 찾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위한 모금 현장입니다. 올 들어 제일 추운 한파가 찾아왔지만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금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경기 북부 이웃사랑 모금 캠페인을 포천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주제는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 모금 활동 첫날, 포천 지역 시민들과 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나눔 활동에 함께한 이들은 우리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게 올 겨울을 보내길 희망했습니다. 좋은 곳에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잘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좀 저희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고 다 더 홍보를 더 해서 아직 기간이 좀 더 있으니까는 모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움보다는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천시도 나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지역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우리 15만 포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배려받는 따뜻한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올해 목표 모금액은 62억 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웃사랑 모금 활동을 내년 1월 말까지 이어갑니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은 올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네,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 오동원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동원입니다. 예, 동두천시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022년 지방재정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이유를 꼽자면 첫째로 우리 시는 지방채가 제로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시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토대로 낭비성 예산을 편성을 막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뜰하고 똘똘하게 집행되는 시의 살림살이 결국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및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경제난 해소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가감이 삭감하여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집행을 열심히 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행안부 주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센티브도 확보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확보된 인센티브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네, 이번 평가로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인센티브를 교부받으면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전 사업에 투자하여 시민을 힘나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 오동원 팀장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